안녕하세요. 대한약사의 약꿀팁. 자, 오늘은 해열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애들 같은 경우에 이제 병원에 오면 열이 나는 경우에 이제 해열제 처방이 주로 많이 나오죠. 뭐 목이 아프다든지 또는 뭐 감기에 걸렸다든지, 요즘 이제 뭐 수족구, 뭐 포진성 구내염 이런 것들 모두 다 열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해열제 처방이 좀 많이 나오게 되는데, 해열제 처방을 받다 보면 이제 대개 갖고 있는 것도 있고 뭐 상비약으로 사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쌓여가는 경우들이 이렇게 많아져요. 보관은 잘 아시다시피 실온 보관하시고, 개봉된 거는 USP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달 보관을 권장해 드리고 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개봉을 안 하는 뭐 일회용 스틱 포지라든지 일회용 포장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긴 한데요. 어쨌든 되게 이렇게 쌓여만 가는 해열 진통제 때문에 약간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는 우리 그 부모님들이 계셔서 오늘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해열제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보통 해열제로 처방을 받는 것이 브루펜, 타이레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덱시브루펜 이런 거 처방을 받는데, 이런 애들은 단순하게 그냥 열만 가라앉혀주는 게 아니라 두통을 가라앉혀주는 효과 또는 몸살을 가라앉혀주는 이런 진통제 효과가 있어요. 타이레놀 광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타이레놀 광고가 뭐가 나오죠? 그렇죠. 뭐 생리통, 두통 생리통 나오잖아요. 물론 열 이런 거 잘 안 나오죠. 애들 시럽의 경우에는 브루펜 시럽 광고는 애들 열이 나오지만, 타이레놀처럼 이렇게 진통제 위주로 쓰이는 것들, 뭐 이지엔이라든지 또는 요즘 뭐 그나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스타미노펜, 타이레놀과 동일한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에 대한 내용보다는 통증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해열제는 이퀄 진통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정식 명칭은 타이레놀 같은 경우에는 중추성 해열 진통제, 브루펜 같은 경우에 또 덱시브루펜 같은 경우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소염 진통 해열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 이러한 해열제라고 보시면 되시고, 대개 갖고 있는 애들 시럽 해열제를 애들만 먹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른들도 두통, 몸살, 뭐 가벼운 감기 기운이나 또는 생리통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진통제 시럽이, 해열제 시럽이 있으면 그냥 그거를 진통제 용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쓰느냐가 이제 조금 약간 관건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브루펜 시럽으로 처방을 받으시게 되시면, 브루펜 시럽은 1ml당 20mg의 브루펜, 이부브루펜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10ml가 되면은 200mg의 이부브루펜 성분이 되고, 20ml 정도 쓰면 400mg입니다. 자, 해열 효과는 20ml, 그러니까 10ml, 해열 효과는, 해열 진통 효과는 10ml 정도면 충분하다 보시면 되시겠고, 소염 효과를 가하려면 20ml 이상은 드셔야 돼요. 그래서 애들 시럽에 같은 경우에 뭐 20ml 하면 금방금방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는다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약효 발현 시간은 보통 해열 효과의 경우에는 또는 진통 효과 마찬가지고요. 30분 정도 걸린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어느 정도 지속되느냐? 지속 시간은 보통 6시간 정도 잡는데 짧게 4시간 정도 가기도 합니다.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를 잡으시면 되시고, 이러한 용도로 이제 이부브루펜은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죠. 요즘 처방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덱시브루펜 아니겠습니까? 덱시브루펜 같은 경우에는 이부브루펜처럼 엔세이드 계열이기 때문에 덱시브루펜의 경우에는 절대 그 이부브루펜과 혼용, 같이 병용하지 않고요. 시간 이상을 떼고 나서 드셔야 돼요. 덱시브루펜 같은 경우는 1ml에 12ml 정도의 전화가 왔네요. 잠시만요. 예.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네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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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 됩니다. 그 한약제제는 일반 의약품이기 때문에 일반 의약품의 경우에는 저희가 택배 배송이 안 돼요. 네네네네. 그거는 이제 지금 그 기화제약이 신텍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요. 신텍스 제약에 전화하셔가지고 거래처를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네. 네. 일반 의약품은 택배 배송이 안 됩니다. 절대. 제가 이제 블로그에 한약제제 좀 많이 올려놓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약제제는 절대 택배 배송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택배 배송, 의약품 택배 배송 만약에 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요, 신고하십시오. 보건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불법이에요. 절대 안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뭐 저희 약국도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다시 가죠.
그래서 덱시브루펜 같은 경우에는 1mm가 한 15mm 정도의, 죄송합니다. 12mm 정도의 그 덱시브루펜 성분을 갖고 있고요. 10mm면은 150mm, 25mm면 300mm. 그래서 그 덱시브루펜 그 애들 같은 경우에 최고 용량 25mm로 나와 있고, 이게 이제 성인 용량 같은 300mm예요. 약효 발현 시간은 약 20분, 굉장히 빨리 나타나고 지속 시간이 6시간 정도 지속이 되기 때문에 덱시브루펜 보통 쓰게 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약을 먹고 나면 효과 좀 빨리 나타난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그건 이제 덱시브루펜 자체가 효과 발현 시간이 좀 빠르기 때문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덱시브루펜은 뭐 이젠6라든지 이젠6 프로 이런 것들이 덱시브루펜이잖아요. 뭐 이런 것들하고 동일하게 되게 있는 해열제를 사용하시면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아스타미노펜 타이레놀이죠. 마지막입니다. 타이레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mg당 32mg 정도의 아스타미노펜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10mm는 320mm가 되겠고, 20mm 640mg 돼 있어요. 그래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640mg 정도 아주 용량이 높겠죠. 우리가 500ml짜리 타이레놀 일반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하얀색, 백색 포장이 된 타이레놀. 그게 이제 15mm, 16mm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먹으면 성인 타이레놀 하나가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되고, 약효 발현 시간은 30분, 지속 시간은 보통 6시간. 뭐 짧게는 뭐 해열 효과는 6시간, 진통 효과는 짧게 4시간 정도 가기 때문에 4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간격을 지켜주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열제 병용 투여에 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해열제 같은 경우에는 약을 복용하고 나서 아까 약효 발현 시간이 있어요. 약효 발현 시간에 맞춰서 열이 좀 떨어져야 되죠. 해열제는 보통 38도 이상 되는 고열에 많이 쓰게 되는데, 38도 이상이 됐는데 해열제를 먹었어요. 근데 약효 발현 시간이 지났는데도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 약이 효과를 잘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다른 계열의 해열제를 먹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타이레놀 맨 처음에 먹었다고 치죠. 타이레놀의 약효 발현 시간이 아까 말씀드린 건 30분이에요. 약을 복용하고 나서 30분이 지났는데 전혀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때는 이부브로펜 성분의 해열제를 추가해서 복용 가능합니다. 뭐 길게는 1시간 정도까지 지켜보셔도 되죠. 38도에서 40도, 뭐 39도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서 이 약이 최고 발현 시간, 최고 효과 발현 시간이 보통 2시간에서 2시간 정도 되거든요. 최고 효과 발현 시간까지 기다렸다가는 굉장히 많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열이 계속 고열이 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최고 효과 발현 시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약효 발현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추가 해열제를 복용하도록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론 반복적으로 계속 먹는 경우에는 해열제 과용이 될 수가 있죠. 해열제 과용 당연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열제를 병용 투여할 때는 분명 39도 뭐 이렇게 높게 열이 올라갈 때만 병용 투여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간헐적으로 한두 번 정도 해열제를 추가해서 줄 때 최소한 약효 발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발현되지 않으면 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약국에서는 대부분 해열제 언제 더 먹어요 이렇게 말씀을 물어보실 때 보통 약효 발현 시간이 지나고 나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복용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다양한 뭐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은 요거는 좀 있고, 보통 인터넷은 2시간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점 좀 미리 참고해 주시고, 임상상에서 애가 아플 때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좀 부모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최대 용량, 일일 최대 허용 용량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약효가 유지되는 시간 이내에는 웬만하면 복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같은 계열의 해열제는 6시간 정도의 간격은 떨어뜨려 주는 것이 좋다라는 점을 조금 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많이 쌓여만 가는 해열제 너무 걱정스러워하지 마시고, 어른들도 아프면 드신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개봉하면 한 달 또 기억해 두시고요. 내용이 너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반드시 해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